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예, 어쨌든 생명과학 2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2 이제 그 전에 1단원 이제 지난주에까지 다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는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2단원 세포의 특성. 1단원은 생명과학의 역사하고 생명과학 탐구 방법이라서요. 아무래도 좀 그 기초 오프닝 정도, 개요 정도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거기가 특별히 이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본격적인 내용은 이 2단원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2단원에서 세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세포의 구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또 생명과학 1에서도 잠깐 배웠지만 생명과학 2에서 굉장히 더 자세히 배우니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포에 대해서 특성인데요. 세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세포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 세포들의 어떻게 모였는지, 세포들이 어떻게 모여서 구성을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는지 그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 동물과 식물이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요. 동물과 식물의 유기적 구성을 비교해서 좀 차이점을 또 통해서 좀 알아보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적 구성이라 그러면 뭘 말할까요? 유기적 구성.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시침, 분침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교과서 32페이지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유기적 구성을 좀 예로 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군대 조직이 아닐까. 군대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뭐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보셨겠지만은 군대를 이제 보시면은 군대가 병사들이 이제 모였는데 병사들이 그냥 막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병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어떤 뭐 이렇게 뭐 총을 쏘는 이제 전투병들이 있고요. 또 어떤 뭐 공사를 하는 뭐 다리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물을 짓는 이제 공병들이 있고요. 또 이제 대포를 쏘는 포병들이 있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공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 모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모이는데 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대를 이루고 뭐 중대를 이루고 대대를 이루죠. 그리고 각 대대들이 서로 다른 길을 하는 대대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 군단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뭐 군대가 이제 어떤 전투를 치르는 이런 아주 이런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생명을 이루는 세포들도 비슷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세포들도 모두 같은 세포들이 대충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이 다 기능을 따로따로 나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기능을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다음 단계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세포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세포였던 단세포 시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어, 그 하나의 세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자, 먼저 이제 동물과 식물이 다르다 그랬죠? 동물과 식물이 다른데, 먼저 동물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하고는 좀 친숙하죠? 동물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동물은 우리가 친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구성을 보도록 하죠. 구성은 세포가 모여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게 뭐 뭐 소대나 중대 정도 될까요? 뭐,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도 뭐 이렇게 한 소대 뭐 행정병도 있고, 그렇죠? 뭐 운전병도 있고, 뭐 소총병도 있고, 소총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그런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 이제 그 부대를 또 이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슷한 기능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건 조직은 이제 비슷한 기능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게 되고요.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개체가 이제 하나의 그 커다란 이제 어, 하나의 뭐 군대 조직, 총 조직, 뭐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러면 육군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육군 있으면은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부대들 있겠죠. 뭐 수도방 사령부 뭐 이렇게 뭐 전방 뭐 국방경비대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물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단 세포 조직, 기관, 기관기 개체 이 순서를 좀 알아두시는데요. 자, 이 동물에서 가장 알아둘 게 동물의 구성에서 좀 알아둘 게 우리가 조직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조직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기관이 있는데 기관은 근데 워낙 많아서 기관을 다 알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기관하고 조직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조직하고 기관하고 좀 헷갈리는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직 보죠. 조직은 세포들의 모임이죠.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자, 조직은 세포들의 모임인데 이 네 가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상피 조직은 피잖아요. 피가 피부의 피잖아요. 껍질입니다. 껍질. 그래서 몸의 표면, 몸의 표면뿐 아니라 내장균 안쪽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의 겉표면을 피부로 덮여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턱의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것도 안쪽 껍질이잖아요. 안쪽 벽들 그 내장기관을 보는 거죠. 이루어져 있는 거죠. 겉을 표면에서 안쪽을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시키는 조직, 신경 조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여러분들 피부가 쑥쭉 어떻게, 엄청 끔찍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이렇게 꼬집는 정도로는 이 피부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근육이랑 조직이랑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그렇죠?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있어서 잘 붙여주기 때문에. 자, 그 조직은 보통 이렇게 결합인데요. 근데 좀 특이합니다. 결합 조직에 포함되는 혈액이 조직인가? 그렇죠? 혈액이 이것도 좀 의문. 자, 혈액이 조직이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혈장,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들의 모임이니까 얘가 혈액이요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혈액이 막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 온몸의 기능을 딱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결합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 근육 조직은 뭐 몸을 움직이는 신경 조직. 신경 조직은 여러분들 그 신경계, 그렇죠? 자극을 전달하고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요 조직을 할 때 요 조직 그림도 좀 보세요. 가끔 이제 문제 중에 그림만 딱 던져놓고 요 조직의 기능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상피 조직은 요 어떻게 생겼겠어요? 상피 조직은 피부잖아요. 위쪽이 피부는 껍질이잖아요. 껍질이니까 위쪽이 껍질 쪽 판판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상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근육 조직은 이렇게 결합 조직 넘어가고 근육 조직 보면 근육 조직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죠. 근육처럼 생겼죠. 그렇죠? 자, 신경 조직, 신경세포 워낙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들 있으면 신경 조직 되겠죠. 자, 근데 결합 조직은 뭐 특별히 생긴 모양이 없겠죠. 원래 막 그 결합을 시키는 조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합 조직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혈액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혈액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혈액이 들어가니까 보통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결합 조직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혈액으로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혈액이 결합 조직이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데요. 여기 예로도 심장이 나왔네요. 심장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겉껍질 이렇게 겉표면이 상피조직으로 되어 있겠죠. 상피조직 안쪽도 상피조직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뭐 이렇게 안에 쪽에 이러네 자꾸. 자, 심장, 뭐 심방하고 이렇게 있겠죠. 안쪽에 여기 상피조직이 있겠죠. 안쪽에 그리고 심장 어떻게 해요? 심장 두근 띄어야 되겠죠. 두근두근 가운데가 다 근육조직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근육조직. 자, 그리고 심장 아프면 그 심장마비 같은 거 심근경색 같은 거 올 때 뭐 어떻게 심장 아프잖아요. 아픈 거 어떻게 느껴요? 신경조직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그 상피 조직, 신경 조직을 다 묶고 결합시켜주는 그런 이제 또 조직이죠. 그런 조직 바로 결합 조직에서 끈끈하게 묶고. 자, 이렇게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네 가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 기관 되게 많잖아요. 뇌도 있고 뭐 뇌도 있고 뭐 귀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그렇죠? 기관들이 많은데 기관들이 하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관하고 협력해서 기능을 수행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심장, 피를 보낸다. 그죠? 피를 보내는데 심장 혼자서 피를 다 보낼 수가 없죠. 심장에서 혈관이 연결돼 있어야겠죠. 자, 근데 혈관이 기관인가요? 네, 혈관 기관입니다. 혈관 그 동맥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겉에 상피 조직 있겠죠? 안에 근육 조직 있겠죠? 그 동맥 두근두근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안쪽에도 또 상피 조직 있고. 그런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들이 모여 있어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건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혈액은 아까 방금 전에 혈액은 세포들이 모였잖아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고요.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관 같은 것들은 기관이 되겠죠. 머리가 그런 것들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뼈도 이제 좀 크게 보면은 뼈의 안에 골수에 여러 가지 어, 골수 같은 부드러운 세포들이 있고요. 그렇게 뼈를 이루는 뼈는 딱딱한데 뼈가 세포냐 할 수 있겠지만 뼈는 이제 조골 세포라는 세포가 이제 이 딱딱한 부분을 분비해 갖고 탄탄하게 분비해서 이 딱딱해진 거거든요. 세포로 돼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런 상피 조직, 딱딱한 부분 상피 조직을 할 수 있어요. 뼈에서는 딱딱한 부분이 상피 조직이에요. 상피 조직하고 안쪽에 이런 조혈모세포 이런 조직 여러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뼈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뼈도 기관입니다. 그렇죠? 근육도 근육 조직인데 골격근은 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골격근은 이 상피 조직으로 쌓여 있고 또 신경 조직하고 연결돼 있어서 골격근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애매한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졌냐 아니면 여러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냐 가지고 우리가 기관인지 조직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던 얘기 기관계. 자, 요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어요. 식물한테는 기관계가 없어요. 왜냐? 식물은 기관이 별로 없거든요. 동물은 기관들이 많은데 이 기관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다 이거죠. 심장 같은 경우 온몸에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혈액을 보내는 길이 혈관이 필요하죠. 심장뿐만 아니라 혈관이 필요하죠. 심장과 혈관이 모여서 이렇게 순환계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 뭐 소화를 하기 위해서 입이나 뭐 위나 간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라는 기관계를 이루고요. 그렇죠? 그리고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또 생식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를 이루죠. 서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난소하고 자궁 그쵸? 난소하고 자궁 같이 있어야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남성 같은 경우도 정소만 있으면 될까요? 정소 아니고 음경도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정자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같은 기능하는 이런 비슷한 기능하는 또 협력하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관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식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동물에 비해서는 우리가 식물을 잘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은 다 이제 차가운 도시 출신이죠. 차가운 도시 남자, 차도남들이죠. 그렇죠? 도시 남자들이다 보니까 이 식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뭐 집에서 부모님 키우는 화분 정도? 근데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생명과학 생물 교육을 전공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식물 잘 몰랐을 거예요. 저도 왜냐면 도시 출신이니까 안 그래 보인다고요? 네. 보죠. 자, 식물도 이제 세포하고 조직까지 비슷한데요. 자, 동물은 조직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룹니다. 조직계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동물한테 있는 기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 그렇죠? 요게 특징입니다. 자, 동물은 이제 조직 종류만 알면 됐는데 우리가 또 식물 잘 모르다 보니까 식물은 조직계, 기관 요걸 다 살펴봐야 됩니다. 대신 동물처럼 많지가 않아요. 동물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식알못이었는데 식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식잘알로 식물 잘하는 사람 잘할 필요까지 없네요. 겨우 이 정도 식물책 구성 정도 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일단 먼저 식물 세포들이 있고요. 식물 세포들이 뭐 조직을 이루는데 조직은 여기 분열 조직이 있고요. 분열 조직 말고 다른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른 조직은 한마디로 영구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은요. 분열 조직은 어떤 기능이 없이요. 세포 분열만 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대부분 다 분열을 하죠. 분열 못하는 세포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근육세포나 뇌세포 같은 경우는 분열을 안 하긴 하는데요. 어, 어쨌든 분열하는 세포들은 대부분 이제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어디서나 다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 세포는 사람 세포 같은 동물 세포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기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기능이 다 정해져 있고 못 바꿔요. 피부 세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세포 분열해도 피부 세포는 피부 세포밖에 될 수가 없고요. 표피 조직은 표피 세포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합 조직은 결합 조직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식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반대로 분열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분열하기 전에 아무 기능이 안 정해 있다가 분열한 다음에 기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조직이 조직 계로 하는 이유가 분열 조직하고 영구 조직하고 막 섞여 있고요. 섞여 있고 또 이제 기관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관이 이렇게 쭉 다 이어져 있어요. 기관들이 막 기관이 뿌리 줄기 잎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뿌리 줄기 잎이 막 겉에 표면들이 다 연결돼 있고 속에 뭐 물관 체관 다 연결돼 있고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계라는 기관 그런 이제 단계를 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조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이제 그 분열 조직, 영구 조직 나눌 수가 있고요. 분열 조직은 생장점은 길이 생장, 그렇죠? 그 뭐 줄기 끝하고 뿌리 끝하고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줄기 끝 여기 그리고 뿌리 끝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뿌리 끝 여기가 줄기 끝에도 위로 쭉 자라고 뿌리 끝에도 아래쪽으로 쭉 자라는 이런 이렇게 길이 생장이 일어나는 것이 생장점이고요. 형성층 부피 생장이 일어나요. 형성층은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반으로 쫙 자르면은 줄기를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형성층이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줄기 가운데. 여기서 세포분해를 하게 되면은 얘가 막 굵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굵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열을 하는 분열 조직이 있고요. 이 분열하고 나서 이런 영구 조직이 되는 거죠. 자, 영구 조직이 되는데요. 영구 조직은 유조직, 표피 조직, 통도 조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조직 보도록 하죠. 유조직은 굉장히 부드럽죠. 식물에서 부드러운 조직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 식물은 주로 하는 일이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 호흡, 뭐 물질 저장 같은 주요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유조직입니다. 표피 조직. 표피 조직은 이제 여기서 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껍질입니다. 껍질. 식물체의 표면을 싸고 보호한다. 자, 그런데 좀 이렇게 다른 게 동물한테는 표피라는 말 안 쓰고요. 식물한테 상피란 말을 안 써요. 동물은 상피 조직, 식물은 표피 조직 이렇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통도 조직 뭐예요? 통도 조직 무슨 뜻일까요? 자, 통할 통자 이렇게 되겠죠. 뭐 통하였느냐, 그렇죠? 통할 길도자 있잖아요. 그 길도자, 그렇죠? 길도자.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뭐 길도자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자, 길도자, 통도 길이잖아요, 길, 그렇죠? 이동 통로다 이거죠, 통로. 물과 약물의 이동 통로가 되는, 그러니까 물관과 체관이 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통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은 뭐 표피 있고 식물 껍질 있고 광합성 호흡 같은 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과 양분 이동하고 이러면 식물 기능 다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식물의 조직이 되겠고요. 자, 식물은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는데요. 요 조직계가 표피 조직계, 아까 그 영구 조직의 세 가지, 유조직, 표피 조직, 통도 조직, 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표피 조직이랑 그 분열 조직이랑 합쳐져 갖고 이 표피 조직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 통도 조직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를 이루고요. 그 유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본 조직계를 이룹니다. 자, 표피 조직은 뭐 아까 표피 조직 마찬가지로 겉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과 체관이 있어서 물질 운반하는 역할을 하겠죠. 관다발은 여러분들 그 통도라고 하면 조금 한자 말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관다발은 좀 이렇게 우리말로화 돼서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통도하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렇죠?
기본 조직계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유조직이 했던 역할. 그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은 광합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은 이제 세포가 있고 표피세포, 유세포, 뭐 물관, 체관세포가 있고요. 조직은 표피조직, 유조직, 통도조직. 뭐 그다음에 분열조직 있었죠? 생장점과 형성층 기억나나요? 예. 이런 이제 표피조직, 유조직, 통도조직이 모여서 표피조직은 표피조직계가 되고요. 유조직은 기본조직계가 되고요. 통도조직은 관다발 조직계가 되죠. 이렇게 표피조직은 표피조직계, 유조직은 기본조직계, 통도조직은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 됩니다. 기관은요, 식물의 기관은 기본적으로 뿌리, 줄기, 잎. 그죠? 아래서부터 뿌리, 줄기, 잎.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나눠보자면은 요거 말고 이제 요거 뿌리, 줄기, 잎은 어느 식물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영양기관이라고 하고요. 영양기관이라고 하고요. 영양기관 말고 이제 다른 기관이 있다면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생식기관. 여기 꽃하고 열매, 꽃과 열매 정도, 그렇죠. 자손을 퍼뜨리는 그런 생식기관. 그래서 영양기관, 생식기관. 그러니까 이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렇게 5가지 정도 말고는 뭐 특별한 기관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계라고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조직계를 만들어 뭐 이 동물하고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 조직계가 있다라는 거. 자, 동물의 구성 단계를 비교해 보자. 해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교한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아까 군대 조직같이 정교한 체제를 이루고 있고요. 자, 그런데 식물에서는 조직계,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죠. 그래서 이 조직계가 식물 전체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 줄기, 잎을 표피 조직이 쫙 닫고 있고 관다발이 쫙 연결되어 있고 안쪽에 유조직도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계가 기관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조직계를 나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잎에서 각각의 조직계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표피조직계는 표피조직, 공변세포, 뿌리털 등으로 있죠. 잎에서라고 돼 있었는데 왜 뿌리털까지 나올까요? 자, 그래서 식물을 보호하는 거죠. 뿌리에서는 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표피조직계가. 기본 조직계는 잎에서는 광합성을 주로 하겠죠. 그리고 뭐 딴 데서는 저장하거나 또는 지탱하는 식물 줄기에는 주로 지탱하고 그렇죠. 뭐 뿌리에서는 뭐 저장하는 역할 그렇죠. 그런 걸 하겠죠. 잎에서는 주로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관다발 조직계는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생물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일단 큰 단위부터, 큰 거부터 배웠고요. 큰 거에서 이제 좀 작은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보자면 이게 유기적 구성, 조직이나 기관, 조직이나 기관, 개체 이런 거 여기서 구성에서 이제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구조를 이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포가 근데 뭘로 돼 있어요? 세포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은 먼저 세포를 건너뛰고 우리 구성 배웠는데 세포를 배울 차례인 것 같은데 세포를 안 배우고 왜냐면 세포가 이 주요 내용이니까 세포가 가장 마지막에 이 단어 쥐고 있는 게 마지막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가장 작은 단위.